제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한인회 한인의 밤 행사를 앞두고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T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에 뉴욕시경은 시의원 2명을 포함 18명을 체포했습니다. 앞으로 메디케이드 신청 자격에 근로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내일 제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입니다. 하루 앞선 오늘 뉴저지 한인회는 한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1903년 1월 13일 인천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102명의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면서 미주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은 지난 1세기 동안 한인 이민자들이 이민 생활의 역경을 이겨내고 다방면에 걸쳐 미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날입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한 제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은 다 함께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더 발전된 한인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했습니다. 강인한 국민성과 근면함으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미국 사회에서 더욱 성장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며 그리할 때 모든 분야에서 한인들이 지도적 위치에 설 것을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효성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주류 사회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성장한 미주 한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성장은 한민족과 740만 해외 동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동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재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주요 정치인들도 자리를 함께하고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한인 단체장, 종교계 지도자 그리고 지역 한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한인회 한인의 밤 행사를 앞두고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에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처음으로 한인사회와의 유대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11일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일자리 창출 등 기여한 바가 크고 한인들이 일궈낸 아메리칸 드림은 타민족의 모범이 된다는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뉴욕 한인사회의 행사를 앞두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선 한인 회장은 이번 뉴욕 한인의 밤 행사는 더욱 특별하다며 한인사회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뉴욕 한인의 밤 행사에서 전문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제58회 뉴욕 한인의 밤은 13일 토요일 오후 6시 맨해튼 플라자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뉴욕시 이론 주요 정치인들과 한인사회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2017 올해 한인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됩니다. 16일에는 얼바니 뉴욕주 의사당에서 115주년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T와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왜 우리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가 아니라 거지 속을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을 받아줘야 하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이민정책 관련 회의. 이 자리에는 상하원의 공화당 및 민주당 소속 주요 위원들도 배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했고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IT 이주민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 허용에 대해 발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왜 우리가 IT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에서 사는 것을 원하나라며 거지 속을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줘야 하나라고 말하고 미국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에서 오는 이주민들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원들은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다며 비난했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백인이 아니고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는 나라를 거짓 소굴로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쉬톨은 매우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짓 소굴 같은 곳, 시궁창 같은 곳 등으로 번역되는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회의에서 거친 언어가 사용됐지만 그 말은 내가 사용한 언어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에 뉴욕시경이 폭력적으로 대처해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18명이 체포됐는데 시의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11일 ICE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의원 2명을 포함 18명이 체포됐습니다. 추방 대상자인 범종교 연합단체 뉴 생추어리 코얼리션의 사무총장 라비 렉비어는 그동안 정기적으로 ICE에 출두해 신원 점검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ICE는 렉비어 사무총장을 전격 체포한 뒤 구치소로 연행했습니다. 순간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이민자 권익운동가와 시의원 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경찰의 진압도 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을 포함해 시위자 18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코리 존슨 시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로운 집회가 IC 요원들과 뉴욕시경 경찰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변했다며 나는 어떠한 위반 행위도 누군가를 저지하지도 않았지만 경찰은 나를 밀쳤다고 현장의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렉비어 사무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IC 요원들은 뉴욕시 법원 안에서도 100명이 넘게 이민자를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해의 11명 체포보다 10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메디케이드 신청 시 직업이 없는 경우 왜 일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추가됩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근로 의무 규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각 주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에 근로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할 전망입니다. 현재도 음식 보조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와 주정부 임시 생활보조금 신청 시 일정 연령 이하인 경우 근로 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령이나 장애 등 일을 하지 못하는 충분한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 연령임에도 근로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수혜 자격이 주어집니다.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정은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등 10개 주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여부에는 근로활동 외에 기술교육, 학업, 구직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커뮤니티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각 주정부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조건 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의회에 상정됐던 오바마케어 페이지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의무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법안의 통과 실패로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도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됩니다. 포트리 한인 고교생들이 주축이 돼 큰 성과를 이루어냈는데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11일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 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 후원회는 포트리 고등학교 한인 학생이 주축이 된 유스 오브 카운슬 오브 포트리의 학부모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뉴저지 한인회, 포트리 한인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후원회는 다음 달 기금 모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각 한인 단체 등을 비롯해 한국 정부 지상사에도 후원을 요청하는 등 기금 모금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포트리에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되는데 힘을 쓴 만큼 후원에는 재정적인 지원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한인 사회에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후원에는 위안부 기린비 제막식을 앞두고 총 3만 5천여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트리 한인 고교생이 주축이 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는 최근 포트리
뉴욕시 타운 정부로부터 위안부 기림비 건립안을 최종 승인받고 3월 10일 포트리에 위치한 컨스티튜션 팍에 건립을 목표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식당 위생 등급제에 이어 슈퍼마켓이나 그로서리 등에도 위생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각 업소의 서한 발송을 시작으로 전격 시행을 예고했는데요. 업소들은 영업에 타격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 내 모든 슈퍼마켓과 그로서리, 첨가업소 등 식료품 소매점에 위생 등급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뉴욕주 농업마켓국은 지난 1일부터 뉴욕주 내 모든 식료품 소매점들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을 매기기 위한 위생검사 실시 통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관련 업계는 영업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생 등급제는 주 식품위생검사관이 각 업소의 위생 상태와 음식물 조리 환경 등 업소가 뉴욕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열한 후 벌점에 따라 A, B, C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A,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경우 B,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고 당장 개선할 수 없는 경우 C 등급이 주어집니다. 검열 후 받은 등급을 각 업소는 출입문에 부착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6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업소의 위생 등급 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위생 등급 표시제가 적용되는 업소는 슈퍼마켓, 그로서리, 보데가, 첨가상과 편의점 등 식료품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농업마켓국은 업소의 디자인과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감사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대학 진학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11학년생의 SAT 시험 응시율도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11학년생들의 SAT 시험 응시율이 51%나 증가하면서 SAT 시험 사상 최고 응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4만 803명에서 지난해 총 6만 1,8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1년 만에 SAT 응시율이 급증한 것은 SAT 응시료가 면제된 것과 SAT 시험을 평일 정규 수업 시간에 볼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응시율이 높아지면서 모든 인종에서 골고루 응시율이 높아졌습니다. 아시안 학생의 경우 전년해보다 16.4% 많아진 89.4%가 SAT 시험을 치렀습니다. 백인 학생은 전년 대비 21.5% 증가한 83%, 흑인 학생과 히스패닉 학생도 각각 27.4%와 28.1%가 증가한 74.7%와 73.6%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SAT 시험 결과는 아시안 학생이 평균 589점으로 가장 높았고 흑인 학생들은 449점으로 인종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칼멘 팔니아 뉴욕시 교육감은 SAT 시험 응시율을 높이게 되면 뉴욕시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차량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차량 절도 관련 범죄는 운전자의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최근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구경찰서 관내 지역에서는 지난 한 달간 10건의 차량 절도 범죄가 발생했고 111경찰서 관내에서도 같은 기간 37건의 차량 절도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일주 사이에만 4건의 차량 내 귀중품 절도 범죄가 보고됐습니다. 지난 10일 퀸즈 원래 주민회의에 참석한 주디스 해리슨 백구경찰서장은 다른 유형의 범죄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으로 차량 절도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잠깐 자리를 비울 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범행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깥에서 유리창을 통해 안이 들여다보이는 차량의 경우 손쉬운 범행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차 안에 귀중품이나 서류 가방 등을 보이도록 놓고 다니지 말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차량 절도 범죄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창문, 차문 등은 확실히 잠가야 합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에서도 잠겨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절도하거나 차량 내 금품을 훔쳐가는 절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문단속은 기본이고 소지품이나 쇼핑한 물건은 꼭 트렁크 안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의 날 115주년을 맞아 미주 한인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회관에서는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3일인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현기식을 개최하고 이민 선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매우 뜻깊은 날이고 이러한 그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서 또한 이렇게 그 한인 단체들이 합심해서 이런 현기식을 하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은 LA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국기 개양식이 진행되며 이어 LA시 의회에서는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개최됩니다. 이외에도 미 전역에서 한인의 날 행사와 한인 이민 역사에 대한 전시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LA 카운티의 개솔린 가격이 1년 만에 38%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와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20일 동안 15.9센트 상승한 $3 25센트를 기록해 1년 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보다 8.6센트, 한 달 전보다는 8.9센트, 그리고 1년 전보다는 37.8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의 평균 개솔린 가격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며 20일 동안 17.9센트 오른 $3 2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 가격 정보 사이트 가스버디는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유 생산 감축과 유류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가스 가격은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스버디의 연료비 전망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LA시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3 25센트에서 $3 65센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0일 뉴욕주 상원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일레인 필립스 의원이 발의했으며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 평화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오는 16일 미주 한인의 날 행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지난 10일 플러싱에서 새벽 기도를 가던 77세 임정심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뺑소니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관할 백구경찰서는 11일 0시 30분쯤 사고 현장에서 내블락 떨어진 140 스트릿에 사는 58세 한인 여성 금민 씨를 검거했습니다. 민 씨는 사고 현장 도주, 보행자 양보 규정 위반, 주의 태만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10일 한국대법원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미국 거주 당시 2008년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이유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2009년 면접 교섭 기회를 이용해 아내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프 클라인 뉴욕주 상원 독립민주컨퍼런스 의장이 성추문에 휘말렸습니다. 클라인 의원 사무실에 근무했던 30세 에리카 블래디머는 2015년 한 축하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클라인 의원이 강제로 키스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인 의원은 블래디머의 주장을 일체 부인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클라인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포근하겠지만 흐리고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14도, 섭씨 영하 1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대체로 맑겠고 춥겠습니다. 월요일은 차차 구름이 많아지면서 여전히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